실제로 봤던 귀신들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내 친구의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야. 아가씨 시절 나는 퇴근 후면 곧장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항상 호프집이나 카페에 들러서 절친들이랑 수다를 떠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하곤 했어.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 탓에 줄창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맨날 갔던 가게에만 들르고 어쩌다 새로운 친구를 소개받게 되면 몹시 소심해져서 목이 자라목처럼 쏙 들어가고 목소리는 개미만 해지고 눈알은 정말 동공지진. 상대방이 불안해서 쟤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물어볼 만큼 나이가 등치금 못하는 소심의 결정체였다고 할까. 그런 성격인지라 친구들은 어지간하면 나를 만날 때 이중 약속 따위는 꿈도 못 꾸고 혹여나 새 친구를 소개해줄 결심을 했다가도 이런 내가 창피해서 아예 그런 생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퇴근 후에 늘상 친구들과 만나던 호프집으로 부랴부랴 달려가서 계단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는데 내 친구들 중에 낯선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 나는 또다시 동공지진 의식 혼란이 오면서 저 사람은 누구냐며 친구들에게 무언의 눈치를 주었더니 친구 하나가 미리 말 못해서 미안. 내 친구인데 급하게 좀 만나야 할 것 같은데 너희랑 약속을 깨기도 그렇고 해서 이리로 오라고 불렀어. 미안. 이렇게 말하는 거야. 평소 같으면 사약 받아놓은 장희빈처럼 눈가를 희번떡 앙칼지게 노려보며 닌 나중에 뒤졌어 이년아. 이런 눈치를 줬을 터인데 내 친구의 친구라는 아이의 표정이나 행동이 어딘가 무진장 부조화스럽기도 하고 안색이 너무 초조해 보여서 경계를 할 틈이 없어진 거야. 편의상 그 친구의 친구를 미란이라고 할게. 미란이는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인 채 맥주컵에서 녹아내린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쭉쭉 긋는 신용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더군.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저런 모습이구만 싶은 게 풀죽고 자신감 없는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 넷이서 홀짝홀짝 맥주나 축내고 앉아 있자니 성격 괄괄한 친구 하나가 좀 궁금했는지 둘이서 급하게 만날 일 있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가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으려나? 이렇게 말문을 트더라고. 그랬더니 미란이를 데려온 친구가 여기 친구들 생긴 건 그래도 다들 됨됨이는 괜찮은 애들이야. 그냥 나한테 이야기 한차 생각하고 말하라니까. 친구는 답답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미란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라고 막 재촉했지. 그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우리들은 친구가 너랑 따로 한 이야기가 있는가 본데 그냥 다른 테이블에서 해. 우린 괜찮어. 아니면 다음에 만나도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러고 싶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재도 미란이가 자꾸 싫다잖아. 이러는 게 아니겠어?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조금 희한한 성격이네라고 생각하며 새로 만난 친구를 여전히 탐색 중이었어. 어쨌든 초면인 친구가 있긴 했지만 우리들은 한 잔이요 두 잔이요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어색함도 있게 되고 평상시에 그랬던 것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열을 올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그랬더니 그런 분위기에 마음이 놓인 건지 미란이가 대뜸 얘들아 초면에 정말 미안한데 말야. 나 오늘 하루만 재워줄 수 있니? 하는 게 아니겠어? 초면에 이것이 무슨 말이지? 미란이를 데려온 그 친구는 결혼을 곧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원룸에서 남자친구와 미리 살림을 차린 상태라 부탁을 할 수 없었을 거야. 그래서 그 하루만 재워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은 옆 친구와 나에게 자연스럽게 패스되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고 만 것이지. 곰 같은 나는 오징어 다리를 질겅질겅 씹으며 괜히 못 들은 척 메뉴판을 한 번 더 넘겨본다던가 귀를 후빈다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여시 같은 친구는 난 안 되겠어라며 돌직구를 날리는 거야. 세 명이서 모두 나를 빤히 쳐다보는데 거기서 나도 안 되겠는걸. 미안 하고 말했어야 했는데 쥐청 맞고 방정 맞은 나의 쥐댕이는 지어오는 줄 수 있는데 무슨 일로 그러는데 라며 오지랖을 시전하고 있었지. 미란이는 술 기운이 좀 올랐는지 처음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사실은 있잖아. 이렇게 시작해서 그 문제 이야기를 술술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미란이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었어.
그 당시에도 공무원 시험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서 전문적으로 학원에 다니면서 관리를 해도 시험에 붙을까 말까 할 상황인데 미란이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은커녕 오히려 미란이가 일을 해서 집에다 생활비를 얼마씩 보태주어야 하는 형편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초저녁까지는 알바를 하고 저녁에는 공부를 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고 있었다고. 뭐 여기까지 들어서는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싶겠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봐봐. 암튼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똑같은 생활을 하던 중 미란이는 밤마다 다니는 독서실에서 옆자리에 앉은 어떤 이에게 대시를 받게 되었다는 거야. 팍팍한 삶을 영위하던 미란이의 입장에서는 그런 관심이 싫지 않았기에 완강하게 거절은 하지 않고 여지를 두었다고 해. 그러다 보니 어찌어찌 독서실의 그 녀석과는 자연스레 썸을 타는 사이가 되고 그 썸이 알콩달콩한 밀당으로 연결되고 결국엔 사귀는 사이까지 가게 된 거래. 그런데 둘의 사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미란이의 결핍된 삶이 조금씩 도드라지기 시작한 거지. 도서관 밖에서 정식으로 데이트라도 할라치면 마땅히 입고 나갈 옷이 한 벌이 있길 하나. 용돈 아껴서 치마를 사면 치마에 어울리는 블라우스가 없고 블라우스랑 치마를 사면 거기에 맞는 구두가 없고 구두가 있으면 가방이 없고 그러고 나면 또 화장이 문제고 오직 집 생활비랑 공부밖에 모르던 아이가 연애질에 눈을 뜨게 되니 그제서야 내가 너무 단조롭게 살아왔구나 싶었고 또 다른 한편으론 나에게 연애는 진심사치인 것인가 하는 갈등이 동시에 찾아왔다는 거야. 사람이 왜 그렇잖아. 한 번, 두 번까지는 얻어먹을 수 있더라도 한 번쯤은 내가 대접해야 마음이 편할 텐데 1,000원짜리 몇 장까지 빠듯하게 쪼개 쓰는 미란이 입장에서는 연애하는 자체가 어찌 보면 공무원 시험 준비보다 더 어려운 모험으로 다가왔다는 거야. 그래서 헤어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남친은 오히려 부담 갖지 말라며 옆에 있어주는 것 자체가 본인에겐 도움이 된다고 미란이를 계속 붙잡았다는 거야. 미란이는 본인의 상황이 어떠한지 차근차근 자기소개서를 써가듯 읊조리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가면 알 수 있어. 본인이 한 짓에 대한 변명일 수도 있고 본인이 왜 그래야만 했는지에 대한 합리화라고 할까. 그러니까 결론은 미란이는 자신의 처지가 남친보다 많이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 싫었다고 해. 특히나 국임 하나 없는 왕자님 같은 남친이랑 빚만 가득한 본인의 집이랑 자꾸만 비교가 되고 남친은 아무 고민 없이 어깨에 걸치고 있는 바람막이나 티셔츠들이 몇십만 원을 우습게 넘기는 것들이라는 걸 안 이후로는 본인의 외적인 요소가 더욱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야. 내가 얘랑 사귀고는 있지만 결국엔 이 아이에게 선택을 받지는 못할 것 같다는 느낌. 그러면서 미란이는 외적인 것에 하나둘씩 집착하게 되었대. 평상시에 옷 같은 건 쇼핑몰에서 최저가 상품만 찾던 애가 중고나라에서 중고 명품을 찾기 시작했고 화장품도 중고, 심지어 머리끈도 명품. 이런 식으로 집착이 시작되었다는 거야. 알바에서 받은 돈으로 인강을 결제해서 보고 집에다 생활비 붙이고 책을 사보던 애가 점점 남자친구에게 어울리는 자신을 만들고 싶은 욕심에 그런 식으로 자기를 치장하기 시작했어. 정작 남자친구는 걔가 그러고 있었는 줄도 몰랐다고 하더라고. 그러던 중 어느 날은 중고나라의 비싼 유명 메이커의 여자 옷이 엄청나게 싼 값에 올려져 있더래. 20벌에 가까운 것을 한꺼번에 퉁쳐서 가져갈 사람이 있냐면서 말이지. 그 당시 정신이 나간 미란이는 본인 월급 한 달치가 훌쩍 넘는 돈을 내고 그 옷들을 구매했다고 해. 비록 중고이긴 하지만 하루하루 옷을 바꿔 입는 즐거움에 신이 났었겠지. 맨날 같은 티셔츠에 청바지, 같은 옷만 걸쳐 입다가 예쁜 모습 자랑할 기회가 오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 별다를 게 없는 보통의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부터 미란이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자려고 누워있다 잠이 스르르 들라치면 베개 뒤편에서 손이 불쑥 튀어나와 미란이의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잡아 끄는 일이 날마다 반복이 되더라는 거야. 몇 번 호되게 당하고 난 뒤에는 숨에게 흘러서 그런가 싶어서 잠자리를 반대로 바꿔도 보고 베개 밑에 가위를 놓고 자보기도 하고 별의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어렵게 잠에 들면 손이 툭 튀어나와서 머리 가죽을 뜯어갈 기세로
머리카락을 쥐어 뜯어 놓았대. 밤새도록 정체불명의 손에게 시달리다가 날이 밝을 정도나 되어서 힘겹게 눈을 뜨는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미란이의 삶이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 아침 일찍 일도 나가야 하고 밤에 공부를 가장한 데이트도 해야 하고 하루하루가 피곤한데 잠을 잘 수가 없으니 피곤이 겹쳐서 점점 병자처럼 말라갔다는 거야. 그리고 잠이 들면 어김없이 튀어나오는 그놈의 손 때문에 머리를 베게 되는 것 자체가 무서운 노이로제에 걸렸다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는 실제로 스트레스성 탈모 때문인지 정수리 부근에 탈모까지 진행되었다는 거야. 그런 생활들이 반복되자 미란이는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고 해. 잠을 잘 못 자다 보니 생전 안 하던 지각을 하게 되고 어떤 날엔 독서실에서 정신줄 놓고 자느라 출근을 못하게 되고 생활 패턴들이 엉킨 실타래처럼 꼬이게 된 거지. 그러던 중 시험에 남자친구는 합격을 하게 되고 미란이는 떨어지게 되었어. 미란이 스스로도 예상했던 일이라고 해. 그런 남자친구에게 본인이 악몽 때문에 힘들어한다.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괴롭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괜히 남자친구 합격 소식에 신경쇠약이나 히스테리 부리는 여친으로 볼까봐 입도 뻥끗 못했다는 거야. 갈수록 가위 눌림은 더욱 심해지더래. 머리를 쥐어뜯는 강도는 더욱 심해져서 나중에는 피부를 꼬집어서 비트는 지경에 이르렀고 심지어는 가슴을 쥐어짜듯 비틀거나 입을 찢으려는 행동까지 한다는 거야. 사람이 왜 느낌이란 게 있잖아. 내 앞에 나서지 않아도 호흡소리, 묘는 향기나 촉감 같은 걸로 저건 여자다, 남자다 판단이 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상으로는 분명 여자 같더래. 여자 같은데 우악스럽게 꼭 성희롱을 하듯이 가슴을 쥐어뜯고 머리를 끄집어당기고 나중에는 더 심해져서 허벅지 안쪽 살을 긁는 기분에 정말 비참했다고 해. 일도 못하고 그렇다고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연애가 발전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러다 내가 정말 죽겠구나 싶더란다. 그러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야. 집안에 원체 빚이 많아서 모르는 전화는 대부분 빚독 축에 관련된지라 낯선 전화를 안 받으며 살았는데 그날따라 그 전화를 받고 싶더래.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의 침묵이 이어지더니 나이 지긋한 여사님의 목소리가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용건이냐고 물었더니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매우 공손히 이야기를 하더래. 짧게 요약해보자면 미란이가 충동적으로 구매했다는 옷 있잖아. 20벌가량의 명품 옷들. 그 옷 주인의 엄마 되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 옷 주인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고 49제 때 옷을 태워서 같이 보내주려고 했는데 옷 주인의 동생 되는 사람이 짧은 생각으로 그것들을 내다 팔았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있는 옷 몇 가지를 챙겨서 태우고 돌아왔는데 그 후로 몇 개월이 지나도록 자식이 계속 벌거벗은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서 사람 애간장을 태운다면서 혹시 그 옷을 다시 보내주지 않겠느냐고 다시 돌려준다면 받았던 옷 가격의 배로 돌려주겠다고 통사정을 하더라는 거야. 미란이는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렸다고 해. 한마디로 죽은 사람 옷을 걸치고 좋다고 희희낙낙거린 셈이니까. 게다가 가위눌림이 옷을 사온 이후에 시작되었으니 아귀가 척척 맞아 떨어지잖아. 그동안 밤마다 시달리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떠오르니까 대체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고 서럽고 분하고 그래도 한편으로는 가위눌림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해결 대책이 있구나 싶어서 안도감이 느껴지더래. 그래서 미란이가 얼른 돌려주겠다고 택배로 붙일까요? 어쩔까요? 물으니 지역이 어디냐고 묻더래. 그랬더니 바로 옆 동네였다고. 붙일 것도 없이 지금 당장 받으러 가겠다고 했다는 거야. 소름 끼친 미란이는 혹시 옷을 한 장이라도 덜 줘서 또 그 지옥 같은 경험을 할까봐 집 구석구석을 뒤져서 심지어 세탁기통 속에 돌아가고 있던 것 물 줄줄 흐르는 그대로 봉투에 담아 준비를 해두고 있었대. 이것만 보내고 나면 지긋지긋한 악몽도 가위눌림도 다 끝날 것 같고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겠구나 싶어서
한편으론 막 어깨춤이라도 출 기분이 들었다는 거야. 1시간이 못 되었을 무렵 집 근처라는 문자가 왔고 미란이는 짐을 부랴부랴 챙겨서 집 앞으로 갔대. 그랬는데 그 엄마 되는 분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 덩치가 북극 곤만한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래. 한눈에 봐도 짜증나 죽겠다는 표정으로 뚜벅뚜벅 오더니 그쪽이 옷 사신 분. 근데 진짜 돈은 다시 다 받으시게. 이러더라는 거야. 미란이가 순진하긴 해도 그 상황에서만큼은 맞박 회전이 기가 막히게 돌아가서 한 벌에 교통정리가 되더라는 말이지. 누나 옷을 팔아치웠다는 개싹퉁머리가 바로 저놈이구나. 그러니까 중고나라에서 나랑 거래한 녀석이 저놈이었구만. 너 오늘 잘 걸렸다 싶으면서 아까 아줌마랑 통화할 땐 못 느끼던 분노가 치솟더래.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그 사내한테 달려들어서 멱살을 두 손으로 붙들고 죽은 사람 옷을 가져다가 함부로 팔아서 나는 지금 산채로 말라 죽게 생겼는데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러고는 길 한복판에서 푸닥거리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놈이 되려 성질을 내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짜증나게 굴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헐값에 내놓지 않았냐고. 좋다고 냉큼 사더니 이제 와서 지랄이냐고.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성질 돋아서 처맞고 싶냐면서 완전 생양아치 포스를 푹푹 풍기더라는 거야. 거기서 미란이는 지지 않고 버티면서 얼른 옷 벗고 꺼지라고 돈 달라고 손을 내밀었더니 그 양아치 자식이 주고 싶었는데 이 면상을 보니까 안 줘도 되겠다. 요런 식으로 욕을 하고는 그냥 차 타고 나른 거지. 미란이는 가위를 눌릴 때도 안 나던 눈물이 나더란다. 죽은 사람 옷을 돈 주고 사입고 댕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덕분에 가위까지 눌리고 탈모 와서 이따시만한 땜빵까지 생기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이 판국에 용서를 빌려와도 모자랄 판인데 그래서 미란이가 그 아줌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대성통곡을 하며 속사포로 쏴대기 시작한 거야. 내가 그 옷 하나 잘못 얻어 입어서 계절이 바뀌도록 그쪽 딸내미한테 가위 눌림 당했다고. 스트레스로 머리카락도 빠지고 피골이 상접해서 산송장처럼 살다가 이제 좀 살겠구나 싶어서 옷은 보냈는데 사람 기분 나쁘게 재는 것도 아니고 돈 안 주실 거면 왜 준다고 해서 사람 거지 취급하냐고 길바닥에서 엉엉 울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줌마가 한숨을 진짜 땅이 꺼지게 쉬더니 내가 미안하다고 울지 말고 계좌번호나 다시 불러주라고. 미란이를 잘 다독이더래. 미란이는 그 지경에서도 계좌번호를 꼬박꼬박 불러주고 전화를 끊으려 했는데 아줌마가 정말 간절한 목소리로 묻더래. 내 꿈속에서 내 자식은 빼빼 마른 몸으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나오더라고. 죽은 지 넉 달이 가까워지는 동안 밥을 먹어도 모래 씹는 맛이고 자려고 눈을 붙여도 죽은 아들 생각뿐이라고. 가위에 늘렸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오더냐고 묻더래. 미란이는 잠깐 동안 생각했대. 잘못 들었겠지 싶어서 아줌마 아들이라고요? 되물었더니 한참 대답이 없다가 아들이었는데 여자가 되고 싶어서 성전환 수술까지 앞뒀는데 사고로 그렇게 준비도 없이 죽었다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옷의 주인은 트랜스젠더였던 거지. 내가 알기론 트랜스젠더들은 보통의 여자보다 더 예쁜 옷과 예쁜 화장품에 집착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거든. 여성성을 더욱 어필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옷에 더 집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지. 아줌마에게서 듣자 하니 아들도 아닌 그렇다고 완벽하게 딸도 아닌 그 사람은 집에서는 인정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다고. 아버지와 동생에게 거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고 특히나 남동생에게는 거의 개 취급을 당했다는 거야. 같이 집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남동생이 형을 인정사정 없이 패대기 치고 창피하니까 집에 기어들어 오지 말라는 식으로. 그래도 한 형제니까 형이 갑작스레 죽었으니까 죽은 다음이라도 형을 이해할 줄 알았는데 옷까지 싸그리 모아서 팔아치우고 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앨범 속의 형 사진은 몽땅 버려버렸다고. 아줌마가 그래서 내 새끼 얼굴 잊어버릴까봐 하루하루 가는 게 정말 힘들다고. 그 말에 미란이도 같이 울었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미란이가 들려준 대강의 이야기야.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스펙타클하긴 한데 그래도 잘 풀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잠은 편히 잔 거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옷을 보낸 날부터 두 다리 쭉 뻗고 꿈 한 번 안 꾸고 잘 자게 되었다는 거야. 그럼 왜 남의 집에서 하룻밤을 재워달라는 거냐고. 무슨 문제 있는 사람처럼. 왜 그래? 라고 물었지. 미란이도 고개를 끄덕끄덕이더니 그 뒤로 아줌마한테 다시 연락이 왔다는 거야. 아줌마 입장에서는 자식이 객사하고 남의 집에 귀신으로 나타났다는데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점집에 찾아갔다는 거야. 했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미란이네 집에다 예쁜 새 옷 한 벌 걸어두고 잿밥 같은 거 차려두고 아무도 없게 하고 하루를 비워두라고 했다고. 그리고는 새 옷은 다시 무덤 앞에서 태워버리라고. 그래야 죽은 자식도 새만 내고 다시 하늘로 가고 미란이게도 탈이 없다면서. 그래서 집을 하루 비워줘야 하니 하룻밤만 재워달라는 것이었어. 진짜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길게 말했네. 간단하게 앞뒤 사정 없이 줄였으면 미란이가 명품만 밝히는 된장녀가 될까 봐서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 그 뒤로 미란이는 무탈하게 별 사고 없이 잘 지내게 되었어. 밖에서 남의 물건 집어오면 그 물건에 깃든 영혼까지 함께 담아오는 경우를 동티난다라고 하던데. 하물며 죽은 사람의 물건이야 말해서 뭐하겠어. 그치? 다음 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